진행시켜. 안녕하세요. 오늘은 머티리얼에서 다양한 계산하는 노드를 통해서 여러 효과들을 만들어 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머티리얼 샘플들이 있는 레벨로 들어왔는데요. 이 레벨은 콘텐츠에서 VR 클래스 레벨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머티리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새 폴더를 만들어서 머티리얼 01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서 자, 머티리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m 언더바 메스라고 이름을 저는 지을게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이러한 노드가 하나 뜨죠. 자, 여기서 바로 A 눌러서 클릭하면 add 노드,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subtract, M 눌러서 클릭하면 multiply,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divide, 그리고 마지막에 power 노드까지 하겠습니다. 자, 딱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이거는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 이거는 곱셈, 이거는 나눗셈, 이거는 제곱입니다. 바로 한번 해볼게요. 3 누른 상태에서 클릭, 1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해서 자, 3벡터 상수 하나를 만들었고요. 단일 상수값 스칼라 원벡터라고 있었죠. 쉽게 그냥 이 노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add 노드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저는 0.8 그리고 0.6, 0.5, 0.2 그리고 여기다가 1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디버그 플로 3 에서 한번 봐볼게요. 노드 프리뷰 시작 했더니 10.8, 10.5, 10.2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면 여기서 0.8, 0.5, 0.2 플러스 10이 된 거죠. 그래서 각각 더해주어서 지금 는는 이게 나온 거고요. 반대로 subtract는 빼주는 거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곱하기는 곱해주는 거겠죠. 0.8에 10 곱하니까 8이 됐고요. 0.5에 10을 곱하니까 5가 됐고요. 0.2 곱하기 10은 2가 됐죠. 자, 한번 먼저 컬러로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이미시브 컬러에다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냥 발광하죠. 흰색으로서. 왜 이런 걸까요? 아까 계산한 것처럼 0.8, 0.5, 0.2에다가 플러스 해줬더니 10을 플러스 해줬죠. 10.8이 됐고요. 10.5가 됐고요. 10.2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RGB 빛의 삼원색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를 넘어선 10점 몇, 10.5 수치가 각각 다르다 해도 얘는 흰색으로서 발광하게 되겠죠. 자, 만약에 이거의 색상을 유지하면서 발광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멀티플라이로서 연결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 색상에서 더 높은 발광하는 값이 됐다. 왜? 0.8 곱하기 10은 8, 0.5 곱하기 10은 5, 0.2 곱하기 10은 2기 때문이죠. 그리고 디바이드는 반대로 나눠주는 거니까 디버그 했더니 이렇게 0.8이 0.08이 됐죠. 나누기 10을 해줬으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입니다.
제곱해 주겠다. 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수치가 어떻게 됐나요? 0.8의 제곱 했더니 지금 1.1, 0.1073 그리고 0.5는 더 낮은 수치가 됐죠. 제곱의 특성상 0.8을 곱하기 10번 해주다 보니 수치가 더 낮아진 겁니다. 소수점짜리는 소수점짜리 곱하기 소수점짜리를 하게 되면요. 더 낮은 수치로서 반대로 곱하기가 소수점짜리로 했을 때 마치 나누기처럼 연산이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계산기로서 한번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소수점짜리가 아니라 정수값이다 하면은 더 높은 수치로서 적용이 되고요. 자, 이렇게 add부터 power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는 값들을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그리고 제곱했죠. 근데 저번에 제가 스칼라 하나를 단일 스칼라를 2벡터로 만들고 스칼라 두 개를 합쳐서 2벡터로 만들고 2벡터에다가 스칼라 하나를 또 합쳐서 3벡터를 만들고 하나를 더 합치면은 당연히 4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채널을 각각 차원을 합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펜드 로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어펜드 노드를 먼저 연결해 볼게요. 당연히 에러가 뜨겠죠.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1클릭해서 상수 하나를 넣고요. 또 하나 상수를 넣어 볼게요. 자, 당연히 00이 입력이 됐으니 검정색이 출력이 되겠죠. 2를 한번 입력하고요. 여기서 0.2를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3 누르고 클릭해서 열었습니다. 여기서 1, 0.2 하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인풋되고 있는 컬러와 현재 여기에 보이는 컬러가 각각 동일하죠. 똑같은 영향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란색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누르고 하나 더 만들어서 어펜드 노드 하나 더 해서 여기다가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했더니 현재는 똑같은 색상이 출력되고 있죠. 그 이유는 이 부분의 값이 0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0.8 해볼게요. 그러니까 보라색의 색상이 나오죠. 여기다가 0.8 입력해 보니까 두 개가 동일한 컬러로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 얘는 3벡터죠. 정확하게 컨스턴트 치면은 컨스턴트 3벡터입니다. 3개의 벡터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거는 원 스칼라 쉽게 원 벡터 얘도 원 벡터 얘도 원 벡터입니다. 이 세 개의 벡터를 합쳐주는 노드를 사용해서 3벡터로 만들어준 거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1벡터, 1벡터 합치니까 2벡터가 됐고요. 자, 여기서 2벡터 플러스 1벡터 하니까 얘는 3벡터가 됐습니다. 즉, 이 3벡터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어펜드 하나 더해서 했으면 얘는 3벡터 플러스
원벡터니까 포벡터겠죠? 얘와 동일합니다. RGBA, RGB, RGBA. 어떻게 비교를 해볼게요. RGBA는 현재 이 상태고, RGB는 이 부분이겠죠. 세 개의 벡터가, 세 개의 스칼라가 합쳐졌으니까요. R, 현재는 이 노드가 담당하고 있고요. G, B입니다. 순서대로 된 거예요. 즉, 이 노드가 A로 갔죠. 그러면 먼저 R 채널에 이 노드가 입력이 된 거고요. G 채널에 이 노드가 입력이 됐고, B 채널에 이 노드가 연결이 된 겁니다. 순서대로 각각 차원에 이 노드를 먼저 인풋 A니까, 그 다음에 B 인풋,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를 그냥 C라고 할게요. C 인풋 해가지고 3벡터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다가 A 인풋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제한하는 것과 값을 제한하는 것, 뭐 세이츄레이트 그리고 클럼프가 있겠죠. 그리고 반올림, 반내림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노드들이 있어요. 일단 세이츄레이트. 자, 얘를 설명하자면 어떤 특정 값이 들어왔을 때 얘를 0과 1, 그 사이의 값으로 제한해주는 노드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상수 하나를 만들어서 얘를 10으로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얘를 이미시브 컬러에 연결했더니 분명히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발광하는 느낌. 자, 100으로 해볼게요. 더 세게. 발광하는 느낌이 났을 텐데 이렇게 하니까 발광하지 않죠. 저희 수치로서 한번 봐볼게요. 디버그 스칼라 밸류 인풋하고 오른쪽 마우스 노드 프리뷰 시작 봐볼게요. 그러니까 1로서 들어오고 있죠. 자, 즉 뭐냐 100을 0과 1 사이로 제한시켜줬다 라고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니까 당연히 100이 입력이 되겠죠. 자, 이것만 있냐? 클럼프가 있습니다. 얘도 입력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1로서 출력이 되고 있죠. 근데 맥스 값을 10으로 올려보면 0부터 10까지로 인풋에 대해서 설정하겠다입니다. 100이 들어오면 와도 10으로 할 거고 50이 들어와도 10으로서 난 출력할 거야. 이 값에 제한을 둘 거야 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개가 똑같은 제한을 하는 노드인데 다른 점은 얘는 무조건 0부터 1까지만 한다는 거고요. 얘는 이 민값과 맥스값을 통해서 제한할 수치를 조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값을 만약에 마이너스 10으로 하고 맥스값을 15로 하면은 배그 값이 들어왔을 때는 15로서 출력이 될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마이너스 50이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10으로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이 제한하는 노드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먼저 플로어라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플로어를 한번 알아볼게요. 플로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1.3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그리고 디버그 노드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3을 입력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여기에다가 입력을 했으면 1.3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저희가 반올림 반내림 한다. 뭐가? 이 플로어가. 만약에 근데 1.7로 한다. 1.8로 한다. 1.8로 한다. 저희는 분명히 어, 반올림 했을 때 2에 가까워지면은 1.8은 2에 가깝죠. 그래서 2로 출력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플로어는 무조건 내리겠다입니다. 어떤 거를 소수점 뒤에 있는 실수값을요. 지금 1은 정수고 8은 실수죠. 그래서 플로어를 통해서 뒤에 소수점 자리를 아예 내려버리겠다 입니다. 만약에 2.3을 하게 되면 2가 나오게 되겠죠. 반대로 올려주는 것도 있겠죠. 세일입니다. 입력을 했더니 3이 출력되죠. 왜? 2.3을 그대로 올려버렸으니까요. 만약에 2.1이어도 3이 출력되고요. 1.9가 돼야 2가 되겠죠. 만약에 한번 2 해볼게요. 그대로 똑같이 2가 출력됩니다. 왜? 실수값이 0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 라운드 연결해 볼게요. 이번에는 라운드를 한 다음에 2.5 해볼게요. 2.6 해볼게요. 자, 이때서야 2.5까지는 내려서 2로서 출력했지만 2.6이 되니까 올려가지고 3이 되죠. 이렇게 일반적인 저희의 반올림입니다. 얘는 플로어는 무조건 내리겠다. 세일은 무조건 올리겠다. 라운드는 일반적으로 하겠다. 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반올림 노드를 알아봤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저희가 이 노드들을 통해서 소수점짜리들을 없앴죠. 반대로 이 앞에 정수를 없애고 소수점짜리만 출력하는 노드 또한 있습니다. 그 노드가 프렉이라는 노드인데요. 이 노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바로 노드 프리뷰 시작 눌러보겠습니다. 자, 2.3이 입력이 됐고요. 이 프렉이라는 노드가 나는 정수는 싫어, 너 가버려 해가지고 나는 실수가 좋아. 그러니까 0.3을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이어도 0.3이 출력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런 프렉 같은 경우에는 특정 반복되는 저희가 보통 여러 수들이 있을 때 만약에 얘가 0에서 6까지 있다 했을 때 출력을 하게 되면요. 반복되는 이렇게 1.1부터 해서 5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 이 안에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들을 보고 싶을 때요. 이 프렉이란 노드가 반복되는 일정 패턴을 구해줄 때 사용하면 좋겠죠. 바로 해볼게요. 이따가 배우게 될 건데 U 누른 다음에 키보드에 U 버튼을 누르고 클릭하면은 텍스처 코드라고 나오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텍스처 코 치면 텍스처 코디네이트 동일한 노드입니다. 이거를 넣어 볼게요. 넣었더니 이제 수치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죠. 이게 그라데이션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제는 색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당연히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인데 1은 버리고 0.9까지 입력이 되고 있어요. 지금 0.0.99999999999까지 돼 있겠죠. 정확히는 이거를 한번 M 누르고 멀티플라이를 해서 3 입력해 볼게요. 3을 입력하니까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됐나요? 0, 1, 0.99999, 0, 0.99999, 여기도 0.99999 돼 있겠죠? 999 하니까 비둘기 같네요, 자꾸. 자, 만약에 프렉이 없이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0부터 지금 곱하기 3이 됐으니 3까지
겠죠. 근데 이 프렉이라는 노드를 통해서 앞에 정수는 없애버려. 3점 몇몇, 0, 3점 몇몇도 없애버려 하니까 아까와 같이 0부터 0.99999 원래는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그 다음에는 1로서 표현됐고 여기도 원래라면 2로서 표현됐고 여기도 3으로서 표현될 건데 트랙을 통해서 정수를 버려버리니까 0부터 0.999 0부터 0.999 0부터 0.9999 해가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디언트, 리니어 그라디언트 노드를 통해서 하나의 U 그라디언트를 하니까 U 방향으로서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리얼 머티리얼에서 그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특정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 활용을 하는데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빛을 깜빡깜빡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타임 노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게끔 해볼게요. 바로 디버그 스칼라 밸류 하나 만들어서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거를 사인에다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에다가 연결을 했더니 지금 마이너스 1부터 0 그리고 1로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방향이 아니죠. 이 방향으로. 자, 사인의 주기율에 한번 살펴볼게요. 사인의 주기율은 이렇게 반복이 되죠. 0부터 시작했다가 1로 올라갔다가 0이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1 그리고 0 그리고 또 반복 1로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얼리얼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주기율을 0부터 1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이면은 몇일까요? 한번 사인에 1 입력해 보겠습니다. 컨스턴트 상수 하나 만들어서 1을 바로 입력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0.0이 나오고 있죠. 0.5일 때도 0이 나올 거예요. 자, 0을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0.25, 1이 나왔죠? 0.5, 마이너스 0이 나왔어요. 그리고 0.75, 마이너스 1이 나왔죠? 1, 이니까 다시 0이 나왔습니다. 자, 주기율을 여기다 그려볼게요. 사인입니다. 0일 때가 여기였고요. 0.2오고요. 다시 여기 부분 0.5고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죠. 이 부분이 0.75였고요. 여기 부분이 다시 1입니다. 하나의 주기. 그래서 이렇게 타임을 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코사인은 1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특정 수치를 입력해 보세요. 바로 한번 이미시브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니까 특정 어두워졌을 때 0부터 해가지고 마이너스 1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밝아졌을 때 0부터 1까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깜빡깜빡 거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 사인 앞에다가 강도를 멀티플라이를 활용해서 더 밝게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더 밝게 발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훨씬 더 발광하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속도를 조정할 때는 타임 앞에다가 멀티플라이 혹은 디바이드해서 멀티플라이니까 0.1을 입력하면 더 천천히 반복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저처럼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안 나타난다 할 때는 여기 이 부분에서 리얼타임 뷰폴트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발광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만약에 나는 어두워진 이 간격이 없었으면 좋겠어 했을 때는 바이어스라고 편향치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밝아졌다가 한번 꺼졌다가 어두워진 부분이 거의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디버그 스칼라 밸류 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러니까 0까지 낮춰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코사인도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은 1부터 시작되니까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어, 이런 느낌은 똑같겠지만 다른 점은 사인은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요. 코사인은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겠죠. 자, 특정 하나. 만약에 나는 갑자기 빛이 확 밝아지는 느낌을 하고 싶어 했을 때 마지막에 탄젠트를 활용하면 탄젠트는 저희는 사인과 코사인은 이렇게 되고 사인은 이렇게 되죠. 탄젠트는 이런 식으로 확 올라가게 되죠. 주기율을 봤을 때 0.25 부분에서 0.24999999 부분에서 확 위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탄젠트 한번 입력해 볼게요. 했을 때 먼저 컨스턴트 상수 하나 입력해서 먼저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디버그 스칼라 밸류도 하나 입력할게요. 그리고 0일 때, 자, 프리뷰 0.0이죠. 0.1일 때 수치가 올라가고요. 0.2일 때 이제 정수까지 생겼죠. 사인과 코사인과 다르게. 자, 0.24999일 때 수치가 매우 급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탄젠트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발광하고 있죠. 0.0일 때 어두웠고 0.2일 때 밝아졌고 0.25일 때 어두워집니다. 0.24999일 때 엄청나게 발광하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확 발광하고 싶을 때 탄젠트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각각 적용해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탄젠트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엄청나게 확 밝아지죠. 사인을 입력해 볼게요. 적용 밝아졌다가 이렇게요. 지금 편향치가 입력되어 있어서 그래요. 얘를 한번 빼보고 다시 해볼게요. 적용 했더니 확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하죠.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 이런 식으로 밝아지고요. 탄젠트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확 밝아지죠, 마지막에.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를 통해서 다양한 빛이 깜빡거림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